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최근에 법이 전부 다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암기법을 보면서 함께 기억해 볼게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유사한 종류끼리 묶어서 암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 다치는 기계, 이렇게 암기할게요. 자, 물론 기계 과목을 공부를 하고 다시 넘어오신다면 훨씬 손 다치는 기계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손 다치는 기계 중에 대표적인 건 프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기나 절곡기. 프레스는 모양을 찍어내니까 재료 넣는데 손을 넣어버리면 손이 다치게 되고요. 전단기는 잘라내요. 근데 손을 넣으면 손도 절단되겠죠. 절곡기는 굽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손을 다치고요. 사출 성형기는 모양을 성형하는 기계. 역시나 찍고 하다 보니까 손을 다칩니다. 롤러기. 두 개 회전하는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손이 납작하게 역시나 손 다치겠죠.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는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까지 다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기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양중기라는 건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상하 좌우로 이송하는 기계들인데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압력용기. 압력용기는 압력을 저장하는 그릇인데요.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압력이 더 많아지게 되면 폭발 사고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이죠. 고소작업대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 발판을 갖춘 기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볼게요. 설치나 이전, 처음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건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나 이전을 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합니다. 주요 구조를 바꾼다는 건 새로 설치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자,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설치 이전할 때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경우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 다치는 기계 있었다. 그죠?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까지 손 다치는 기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폭발하는 압력용기, 높은 곳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고소작업대까지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노동부에 신고한다. 그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를 암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것도 암기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를 만드냐면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게요. 요즘 로봇이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작기계라는 건 철판을 자르고 구멍 뚫고 모양 내는 기계들입니다. 공작기계로 일단 철판을 잘라요. 자른 부분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연삭기, 연마기로 자른 부분을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라서 연삭기, 연마기로 갈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도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습니다. 그럼 재료가 세 가지죠. 공작 기계로는 철판을 잘라서 연삭기, 연마기로 갈았고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는 나무를 잘랐고 식품 가공용 기계로는 식품을 파쇄, 분쇄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혼합기로 혼합합니다. 혼합기로 혼합해서 혼합했는 재료를 세 가지 섞이니까 무겁겠죠. 사람이 못 옮기고요. 컨베이어로 이동해 온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만들려니까 좀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들자?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철판을 잘라야죠. 공작 기계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우리가 기계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다시 오시면 공작 기계 중에 기계에서 배우는 것만 다 들어갑니다. 선반, 드릴, 평사기나 형사기, 밀링 들어갑니다. 공작 기계로 철판을 잘랐죠. 자른 면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죠? 연사기, 연막인데요. 휴대용 같은 작은 건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철판을 잘랐으니까 나무 잘라야 합니다. 그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인데요. 역시나 기계에서 배우는 것만 들어갑니다.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 못대기라는 건 혹 같은 걸 떼내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는 나무를 잘랐다. 그죠? 이번엔 또 식품을 잘라야죠.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요.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자르거나 혼합하거나 제면한다고 날이 있죠. 날 있는 식품 가공용 기계만 들어가죠.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랬죠. 파쇄기, 분쇄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섞어야죠. 혼합기로 혼합해서. 무거우니까 컨베이어로 운반하자 그랬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해서요. 만들기 좋게 이렇게 조금 들어 올려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들자? 인기는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만들자. 산업용 로봇까지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방호장치 넘어갈게요.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기계기구 설비 기억했던 거 생각하면요. 손 다치는 기계에서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암기 했잖아요. 손 다치는 기계 중에 대표적인 건 프레스나 전단기입니다.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중에서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준기. 아까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양준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양준기에 전부 다 있는 방호장치가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자, 너무 많이 실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준기에 과부하 방지 장치고요. 아까 폭발하는 거 그래서 압력 용기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압력 용기에서 압력이 너무 높을 때 압력을 빼주는 안전밸브, 파열판. 압력 용기의 안전밸브, 압력 용기의 파열판 둘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폭발하는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기억하세요. 폭발하는 거 중에 압력용기는 안전밸브, 압력용기, 파열판 둘 다 들어가는데 보일러는 안전밸브만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 그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 자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인데요. 산업용 로봇의 충돌을 방지하는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방폭 구조는 폭발 방지 구조. 역시나 전기를 배우고 오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요거는 전기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호구나 활선 작업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전기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한번 정리할게요. 손 다치는 기계 중에 대표 주자는 뭐다? 프레스 전단기다 그랬죠? 프레스 전단기의 방호장치입니다. 양준기에 다 있는 양준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죠. 자,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그랬다 그죠? 폭발하는 거. 첫 번째 압력 용기는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 용기에 압력 방출용 파열판 둘 다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게 들어갔다 그랬죠? 충돌이나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의 방호 장치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요게 추가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 그죠?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나 부품,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나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외워볼게요. 앞에서는 기계기구 설비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산업용 로봇이 여기로 빠지는 바람에 자, 산업용 로봇은 아닌데요. 뭔가 만든다, 그죠? 자, 롤러를 통과한 납작한 철판을 잘라야 됩니다. 뭘 만들려면요. 자르는데 우리가 기계에서 두 가지 배워요. 자르려면 톱이나 대패로 자르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랐습니다. 자, 잘랐는 걸 붙여야지 뭔가 만들잖아요. 용접할게요. 용접 장치 두 가지 들어갑니다.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합니다. 용접한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 줘야 합니다. 연삭기로 다듬자. 그죠?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볼게요. 이번에는 납작한 철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일단 잘라야지 뭘 만들죠. 톱하고 대패로 자를게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려면 철판이니까 용접해서 붙여야 합니다.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요. 용접한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 줘야 합니다. 연삭기로 다듬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일단은 방호장치는 첫 과목에서 모르지만 기계 공부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대표적인 방호장치 암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롤러기로 철판을 잘라서 했죠. 그죠? 롤러기의 방호장치, 급정지 장치 들어갑니다. 자, 잘랐는 거를 어떻게 해야,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잘라야죠. 그죠? 톱하고 대패였죠.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은 반발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가 방호 장치가 됩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는 칼날 접촉 방지 장치가 방호 장치입니다. 기계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잘랐는 거를 용접해서 붙여야죠. 그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안전기가 방호 장치이고요. 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듬어 줘야죠. 연삭기로 다듬다, 그죠? 연삭기는 방호장치 덮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목에서는요, 공부하실 때 암기법 외워두시고, 기계를 공부하시고 다시 복습하러 돌아오시면 어느 정도야, 이 기계 방호장치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공부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추락, 낙하 및 붕괴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계기구 설비하고요. 방호장치 봤다, 그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보호구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보겠습니다. 자, 보호구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대부분은 안전인증이겠다, 그죠? 이것도 실기 넘어가면 12가지 중에요. 몇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별로 기억해 볼게요. 일단 머리부터, 그죠? 자, 1번 앞에 머리 하시고요. 머리에는 안전모인데요. 추락,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AB, AE, ABE 이렇게 세 가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 밑에 눈이 있죠, 그죠? 보안경이죠. 눈 적으시고요. 근데 아무 안경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차광,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거나 비산물 위험 방지용, 눈으로 날아오는 비산물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보안경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눈 밑에는 코, 입이 있죠, 그죠? 자, 요까지 코, 입이라고 할게요. 먼지가 날 때는 방진 마스크고요. 유독가스가 있는 작업장은 방독 마스크죠. 산소가 부족할 때 송기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스크를 전기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 입까지 했으면 얼굴이 남았다. 그죠? 자, 여기다 얼굴. 얼굴은 보완면이 있는데요. 일반 보완면 아니라 용접용 보완면만 안전인증 되겠습니다. 자, 얼굴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귀가 있죠. 귀입니다. 그죠? 귀마개 귀덮개인데요. 수면용 이런 거 되지 않습니다.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가 안전인증 대상이 되고요. 내려오면 손이 있죠. 손에는 안전 장갑이 됩니다. 허리 있죠. 허리는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발이죠. 안전화가 되고요. 몸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호복이에요. 허리 안전대고요. 근데 이게 자, 안전보건 표지 있었죠. 안전표지에서는 보호복이 아니라 뭐였죠? 안전복입니다. 명칭을 다르게 바꿔 적으시면 둘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보호복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에는 안전복입니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안전 확인은 안전인증 대상을 제외하고 남는 건데요. 첫 번째 머리, 그죠? 머리는 안전모죠.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나면 A형밖에 남지 않아요. 낙하비례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이죠. 보안경인데 안전인증 제외하고 남는 거고요. 얼굴입니다. 보안면이죠. 안전인증 제외.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번에 또 법이 바뀌면서 삭제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안전 확인은 머리, 눈, 얼굴,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인데요. 안전인증 대상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합격 표시를 또 암기하겠습니다. 똑같이 별표 3개입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자, 확인받은 거는 기계기구에 합격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계다라는 것부터 나타낼게요.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명, 어떤 형식의 어떤 모델의 기계다라는 거고요. 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규격, 등급, 그죠? 그래서 규격이 어떻고 몇 등급이다. 요거 기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누가 만들었다? 제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조사명, 만든 사람이고요. 제조번호, 만든 회사에서 주는 제조번호나 제조 년, 월, 그죠? 년하고 만든 월까지만 넣으면 되고 1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받으면 고유번호가 주어집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번호고요. 자율안전 확인은 자율안전 확인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요것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기에 안 그래도 잘 나오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암기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안전인증 대상은 자, 아무래도 자율안전 확인보다 안전인증 대상이 그저 위험한 게 많죠. 그래서 대부분이 안전검사 넘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중에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있었죠. 절곡기가 빠집니다. 절곡기 X. 그래서 딱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롤러기. 절곡기를 제외하고 손 다치는 기계는 전부 다 안전검사 받자 보시면 됩니다.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전부 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폭발하는 압력 용기, 그죠? 이거 이외에 나머지 거는 이렇게 외워볼게요. 국소 로봇이 아주 극소, 아주 작은 로봇이 국소 로봇이 고소의, 높은 곳의 큰 원을 검사하더라. 검사는 안전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빼고는 국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고소의 높은 곳에 있는 큰 원을 검사하더라. 기억하시고요. 국소는 뭐냐면 국소 배기 장치입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요. 고소는 고소 작업대, 크는 컨베이어, 원은 원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대로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럼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그죠? 프레스고요. 전단기인데 아까 그랬습니다. 절곡기는 어떠하다? 예, 빠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롤러기인데요. 자, 안전검사에서는 세부 항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밀폐형 제외합니다. 롤러기에서 밀폐형이라는 건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건 손 다칠 우려 없죠. 제외합니다. 사출 성형기인데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 힘이 작은 건 제외합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인데요. 크레인은 전격 하중 2톤 미만은 안전검사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크레인은 2톤 미만은 제외하고요. 리프트 곤도라 들어가겠습니다. 폭발하는 압력 용기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국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이동식은 제외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는 환기하는 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는 작은 거 말고요. 천정에 고정해서 설치하는 대형 국소 배기 장치만 해당되겠습니다. 국소 로봇이 그랬죠. 산업용 로봇 들어갑니다. 고소에, 높은 곳에 할 때 고소 작업 때 큰, 그죠? 컨베이어고요. 원심기인데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원심기는 회전하면서 고체와 액체를 걸러내거든요. 가정에서 믹서기 같은 거잖아요. 회전하면서 사과, 액체 빼내고 찌꺼기 걸러내죠. 이런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그죠? 큰 원을 검사한다. 안전검사 대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안전검사를 받고 나면, 자, 검사 한 번 받고 되는 거 아니죠. 주기가 있겠죠. 한 번 받으면 다음 주기에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검사 주기를 볼게요. 크레인이죠.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합니다.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요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안전검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곤도라, 그죠? 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받아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제외되었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 작업 때도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받고요.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요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고 신규 등록 이후고 이것만 다르지 3년 이내 최초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동일합니다. 나머지 기계다, 그죠?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 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역시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 검사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안전하다라고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받죠. 나머지 기계는 자, 처음에는 설치가 끝나거나 신규 등록하고 3년 이내 최초 검사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는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기간도 반드시 주기,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검사 합격 표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검사를 받아도 이제 그 안전검사 합격하면 기계에 표시를 하겠죠. 첫 번째 어떤 기계다, 그죠?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의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의 명하고 요거 있겠죠, 그죠? 기계의 형식 번호, 그죠? 요 기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기계의 형식 번호, 어떤 형식의 기계를 검사했다, 요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 있다, 그죠? 신청인. 검사했는 사람, 검사기관, 그죠? 신청인하고 검사기관, 누가 신청했고 누가 검사했다,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하면 고유 번호 주겠죠? 합격 번호고요. 근데 안전검사는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받죠. 검사 유효기간, 언제까지 이게 유효하다라는 유효기간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보건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자, 중대재해가 나면 진단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앞에서 우리가 자, 진단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있었죠. 그래서 자,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고 진단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 이외에 추락이나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 진단을 의뢰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진단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해당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진단받을 때도 근로자를 참여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보고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결과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이 진단 결과가 어떻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평가, 측정 결과와 개선 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한 달이네요. 그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및 내용인데요. 일단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종합진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진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건진단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실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진단 먼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나 사고의 발생 원인, 그죠? 자, 안전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겠죠. 재해 사고의 발생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조건이나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 현재 작업 조건이나 작업 방법이 안전하다, 위험하다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에요. 사업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만큼 유해하고 위험한지 측정하고 분석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기계 기구나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액체에 의한 위험, 전기나 열, 그 밖에 에너지, 추락, 붕괴, 낙하, 비례 등으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측정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진단 내용 볼게요. 첫 번째 동일합니다. 산업재해나 사고의 발생 원인, 그죠? 두 번째 동일합니다. 작업 조건,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가 대상 물질,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및 온도, 습도, 환기, 조명, 진동, 분진, 유해 광성 등의 유해성이나 위험성. 우리 사업장에 사용하는 허가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나 온도, 습도, 환기 등이 얼마만큼 유해하고 위험한가 평가하고요. 보호구, 안전보건 장비, 작업환경 개선 시설이 적정한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유해 물질을 어떻게 사용, 보관, 저장하며 물질안전 보건 자료 작성을 잘했는지, 근로자 교육이나 경고 표시 부착이 적정한가, 이런 걸 보건진단에서 봅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종합진단에서는 첫 번째 볼게요. 요거 제외하고요. 산업재해나 사고의 발생 원인, 안전하고 보건진단에 해당되었죠.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 요거 두 개는 안전보건진단의 공통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그죠? 요까지는 안전진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구나 안전보건 장비나 작업환경 개선 시설이 적정한가, 유해 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 보건 자료 작성, 근로자 교육이나 경고 표시 부착의 적정성. 요거는 보건 진단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종합진단은 안전진단 내용, 보건진단 내용, 공통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추가는 요겁니다. 추가가 뭐냐면 요것만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경영 관리적 사항입니다. 자, 요게 이제 안전진단, 보건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이다 보시면 됩니다. 경영 관리적 사항인데요. 경영과 관리까지 포함하면 종합진단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경영 관리적 사항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이 적정한가 보고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가 적정한가 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근로자 참여 정도 보고요.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죠. 안전보건 관리 규정 내용의 적정성, 그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영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까지 한다면 종합진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법에서 추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굵직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굉장히 실기까지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내용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핵심 단어라도 꼭 암기법이라도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